2장 6절 방향도 함수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방향이 주어졌을 때 그 방향으로의 함수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함수의 방향도 함수 또는 방향도 함수를 유향 미계수 유향이니까 미향 방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 곡면이 이렇게 있다 그럽시다. 얘가 이제 z equal fxy 물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그래야지 그 미분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럴 때 곡면 위의 한 점에서 예를 들어 곡면 위의 한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점이 지금 x0, y0, 0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요 점은 점을 p라 그러면 p는 x0, y0, z0, 즉 fx0, y0겠죠. 요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라는 거는 요 점 x0, y0 요 점을 중심으로 여기를 p'이라 그러면 p'을 중심으로 요 점이 지금 p' x0, y0, 0 그러면 임의의 벡터 방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왜 안 그려져? 임의의 벡터 방향 이 방향으로 이 벡터를 이 벡터를 A라 그러면 얘는 길이가 1인 벡터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x축하고 이루는 각도, 요 각도를 세타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요 벡터가 지금 A 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요 세타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길이가 1이라면 그쵸? 그랬을 때 요 방향으로 요 방향을 그대로 곡면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얘랑 이 밑에 있는 이 A 벡터하고 평행한 벡터가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얘도 A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 방향, A 벡터 방향으로 그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결국 접선의 기울 요렇게 잘랐을 때 곡선이 그려질 텐데 그때의 접선의 기울 길이 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벡터 A하고 평행한. 자, 돌아가서 그럼 그걸 어떻게 정의하나 한번 봅시다. 보면 f를 R2에서 정의된 함수이고 벡터 A를 람다 E1 플러스 람다 E2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람다 뷰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벡터를 하자. 그럴 때 x를 이거
글씨체가 얘가 이탈릭인데. 해서 F의 A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 또는 유향 미계수를 이렇게 정의한다. 요거 제가 가서 여기 노트에서 좀 쓰면 어떻게 쓴다고요? D A 벡터 F의 X, Y에서 그때 정의가 어떻게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벡터 플러스 H의 A 벡터 마이너스 F의 X 벡터. 이거 벡터니까 좌표로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람다 지금 A 벡터를 이거라 그랬으니까 람다 A 뮤라 그랬으니까 콤마 Y 플러스 H 뮤 마이너스 F의 X Y 이걸로 정의한다 이거. 그런데 얘는 H뮤는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게 지금 그 람다 뮤라는 거니까 A 벡터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벡터 A의 크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 A 방향만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크기가 1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그러면 이렇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써놓고 보면 요 세타만 정해지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또는 리미트 h가 얘를 다시 코사인 세타 a를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낸다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y 플러스 h 사인 세타 세타는 정해지는 거죠. 한 바퀴 삥 돌면서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A 점을 그러니까 P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P 프라임이죠. 아까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보면 요 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이렇게 삥 XY 평면에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의의 방향으로의 그 미분계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세타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썼을 때는 A 벡터를 요 세타만 있으면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낸대. 세타 방향으로의 F의 방향도 함수. 이게 같은 거예요. 이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 벡터를 이렇게 썼을 때. 노트로 가봅시다. 책으로. 같은 방법으로 R3일 때는 X, Y, Z 세 개로 표현하면 되겠죠. 하여튼 2차원일 때 R2에서 A 벡터가 A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주어지면 방향도 함수는 X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Y 플러스 H 사인 세타, 마이너스 fxy를 h로 나누는 것의 극한으로. 이 세타가 지금 임의 방향이에요. 저하고 방향 p 프라임 다르게 썼네. 나타낸다. 그래서 보면 요게 무슨 뜻이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방향도 함수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요 방향, A 벡터 방향, 즉, 이 A 벡터 방향으로 그 평면을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요 평면으로 자르면 여기 단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른 면이 곡선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림은 뭐 주정확하지만 그랬을 때 그 곡선의 요점에서의 P점에서의 접선 L의 기울기가 바로 방향도 함수라 이거예요. 보면 요 방향 A 벡터 이꼴 A 벡터가 지금 코사인 세타, 사인 백 세타로 주어졌을 때 A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곡면 Z 이꼴 fxy를 그 방향의 유향직선 L을 포함하고 유향직선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다. 즉 A 벡터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라 이거예요. 포함하고 XY 평면과 수직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곡선의 접선, 그것의 기울기를 뜻한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 정리를 보면, 정리가 유용한 정리인데,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X에 대한 편미분 곱하기 코사인 세타, Y에 대한 편미분 곱하기 사인 세타로. 그러니까 요 계산이 결국 뭐가 돼요? 이게 F의 X에 대한 편미분의 코사인 세타, F의 Y에 대한 편미분의 사인 세타로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계산이 편해지겠죠? 실제로 왜 요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 볼까요? d 세타의 f의 xy는 임의의 점 xy에서 그거는 좀 전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y 플러스 h 사인 세타 마이너스 fxy 이게 정이죠. 그런데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y 플러스 h 사인 세타 마이너스 f의 x, y 플러스 h 사인 세타 플러스 f의 x, y 플러스 h 사인 세타 더해주고 빼주고 마이너스 fxy. 그럼 얘는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앞에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y 플러스 h 사인 세타 마이너스 f의 x, y 플러스 h 사인 세타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앞에 거는 h가 0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은 사실 그 분자가 0 되는 거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렇게 써도 h가 0으로 갔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여기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분모 h 사인 세타도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것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x는 그냥 고정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y 부분만 y 플러스 h 사인 세타 0으로 가는 거, 얘 0으로 가는 거죠. 얘도 0으로 가는 거, 분모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뒷부분이 결국 뭐냐면 y의 편미분이에요. 그러니까 f의 y에 대한 편미분. 즉 사인 세타 곱하기 f의 y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도 보면 여기 코사인 세타를 딱 이렇게 곱해놓고 보면 여기 앞에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겠죠? 그래 놓고 보면 결국 뭐냐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요 뒤에 거가 얘가 0으로 가는 애고 얘도 0으로 가는 애니까 결국 x에 대한 편미분이죠. 그러니까 노트 있는 대로, 책에 있는 대로는 순서가 이렇게 되죠. fx 코사인 세타, fy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a 벡터가 람다 뮤라면 이게 fx 람다 fy 뮤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노트에 보면, 자, 책에 보면 3차원에서는 A 벡터가 람다, 뮤, 뉴, 이건 뉴라고 읽어요. 요거는 뮤고, 얘는 뭐라고 읽냐면 mu, 뮤. 그 다음에 요거는 V자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거는 nu, new라고 읽어요. 람다 곱하기 A 방향으로의 그 방향도 함수는 람다 곱하기 x에 대한 편미분과 뮤 곱하기 y에 대한 편미분, 뉴 곱하기 z에 대한 편미분 곱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연속일 때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썼지만 이게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f하고 y의 f와 f도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f의 편도 함수도 연속이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감이 와야 되는데 예제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런 예제 이 예제는 그러니까 그 도함수를 방향도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예제예요. Shift 윈도우 S에서 얘를 카피해 가지고 가서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1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런 그 포물면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죠. 얘가 지금 fxy 이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그럴 때 1,1 그러면 여기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점이 되겠죠. 임의의 세타 방향으로 임의의 방향 임의의 세타 방향으로 그러면 d 세타의 f의 11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f의 x에 대한 편미분 11 코사인 세타 플러스 f의 y에 대한 편미분 1,1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f의 x에 대한 편미분이 뭐냐면 지금 f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2x 그 다음에 f의 y에 대한 편미분도 EY 이렇게 되니까 결국 d 세타 f11은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2 코사인 세타 여기 y에다 1 집어넣으니까 2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타 방향, 요 벡터 방향으로의 여기서 접선에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생길 텐데 이렇게 요 접선 L의 기울기는 요거가 된다 이거죠. 오케이? 이게 지금 D세타예요. 구하시오. 이거 구한 거죠. 그 다음에 D세타 11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요 값이 최대가 되는 세타가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바퀴 이렇게 삥 돌겠죠, 세타가. 그럴 때 최대가 되는 각이 언제냐? 최대가 될 때 또는 최소가 될 때, 이게 최대가 될 때 구해봅시다. 그럼 얘를 우리 F, G라 그러면 G세타. 이거를 우리 G세타로 합시다.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죠.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게 0 되는 게 최대 또는 최소니까 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0 되는 점이 최대 또는 최소일 거니까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하고 같아지는 점. 즉 탄젠트 세타가 1 되는 점이죠.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그러면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1 되는 거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얼마죠? 세타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한 바퀴니까 0에서 시작해서 2파이 이러면 다시 돌아오니까 이걸 빼도 되겠죠? 이건 빼도 돼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또 어딨죠? 4분의 5파이인가요? 4분의 3파이? 아니 4분의 5파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림이 이상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니까 1 되는 거가 여기랑 여기 그래서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인데 4분의 5파이면은 뭐냐 이게 여기 이거랑 같은 직선이죠 이렇게 그죠?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한 바퀴 요게 세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뒷부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이렇게가 세타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 돼요.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책에서는 근데 4분의 파이만 써놨죠 지금. 네, 4분의 5파이도 되는데 그러니까 x, y면 여기가 1,1이면 4분의 파이면 요 방향이고 그러면 이 방향도 될 테니까 요게 4분의 파이고 요렇게 돈 게 요게 4분의 5파이고 그쵸? 요게 4분의 파이고 같은 직선이에요 결국 기울기가 같겠죠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5파이 문제를 그 직선을 구하라고
하거나 뭐 그러는 게 더 낫겠네.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애매해지네. 애매한 건 아니, 잘못 썼으니까. 예, 이게 방향도 함수예요. 지금 처음 나온 거니까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방향도 함수를 응용을 좀 할 거예요. 뒤에서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한번 복습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방향도 함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